어머니, 어느새 49제군요. 엊그제 같은데. 전 아침 일찍 다녀갔습니다. 늦게라도 꼭 오실 것 같아서. 그동안 지내시기엔 덕분에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제가 없을 말도 많이 했죠. 아버님 살아계실 땐 두 분 모두에게. 이제 모두 지난 일이에요. 마음 두지 마세요. 덩그러니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고 보니 역시 사람한텐 사람이 가장 소중한가 봅니다. 혹 어려운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제 힘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지난 날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왜 통 말이 없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요. 굉장하군. 6년이란 세월에 유학이란 두 글자로 간단히 상쇄됐어. 우진 씨한텐 6년이 길지 않았나 보죠?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해냈나 싶어. 다시 시작하려면 두 손 다 들고 말걸? 하지만 우진 씨는 해냈어요. 우진 씨가 원하던 모습이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석유화 권위자가 되어서. 참, 그리고 작년부터 꼬박꼬박 궁금해진 덕택에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도 도영이가 큰 힘이 되었고. 회사에선 아파트만 준비되는 거예요? 아니, 차도. 요즘은 여기서도 연구원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나 보던데.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시골 땅 값이 올라서 도영의 생활이 나아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쥐구멍에도 벼 든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린 둘 다 지구멍이었군. 근데 이게 어쩌지? 회사로 곧장 들어가야 되니. 하지만 우진 씨하고 같은 서울에 있다는 것만 난 가슴이 벅차요. 아직도 유학 중인 것 같고. 아이, 왜 문도 안 잠그고 있어, 엄마? 슈퍼 갔다 오면서 깜빡했나 보구나. 엄마는 큰일 나려고. 아, 덥다. 어디 아파, 엄마? 아니다. 아, 왜 그래요? 안색도 안 좋고.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우진이가 온대. 네 언니 마중 나갔어, 공항에. 아, 뭐 엄마한테 참. 아, 깜짝 놀랐잖아.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네 언니 공항까지 나가는데 어찌 그게 큰일이 아니니? 두 사람이 친구처럼 지낸 지가 하루 이틀이요? 마중 나가는 거 당연하지? 우진이가 여기 있었으면 벌써 결혼을 했을 텐데. 겁나? 그래. 결혼이라도 한다고들 아이, 났으면. 엄마, 말도 안 돼. 언니 그렇게 흐릿하지 않아. 언니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 우진이 오빠 마중 나간 건 순전히 우정일 거야.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우진 씨.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어떡하지? 어머니께 인사를 못 드려서. 천천히 하죠 뭐. 또 어디 갈 사람도 아닌데. 아니야. 괘씸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해. 나중에 우리 결혼이라도 반대하시면 어떡해? 결혼이요? 그럼 빨리 서둘러야지. 설마 밥하고 빨래 할 사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대전에서 상비가 올라와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연락하지. 아무튼 오늘 고마웠어. 도영언니예요? 피곤하죠? 글쎄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요. 남들은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던데 학비까지 벌어가면서.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지금까지 토대를 다진 거고. 그동안 너도 고생 많이 했어. 오빠, 도영 언니가 한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쩔쩔맸었잖아요. 데이트 자금도 오빠가 다 댔었고. 너도 그때 다 기억하니? 아 그럼. 그런데 어떻게 벌써 집도 장만하고 자가용까지. 내가 얘기했었잖아. 시골에 있는 땅값이 올라서 덕본 거라고. 떠오르는 그대 생각이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요. 야, 이거 1년 먼저 와서 자리 잡았다고? 신세가 훤해졌는데. 말 마라.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니 또 무슨 소리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고. 신수가 권해줄 틈이 어디 있어. 자네도 한번 겪어봐. 해양그룹이지? 친구 녀석 회사야.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이건 무조건 갖다 떠맡겨. 어떡할 거야? 믿는다는데. 서로가 신뢰한다는 건 좋은 일이야. 식사.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누군데 그러니? 아 분명히 숨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아 언니가 외출한 뒤로 두 번째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야 이번에도. 잘못 걸려오면 어쩌나니까. 아 글쎄 아니라니까. 난 이런 전화 받으면 왠지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아.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말이야. 올 시간에 다 됐는데. 아니 얘가 왜 벌레 씹은 얼굴을 해가지고 사람 온다는데. 차라리 벌레 씹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낫겠어 차라리. 행이 아무 소리 마. 미연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도 그게 속이 지 속이 아닐 아유 텐데. 요즘 재속인 사람이 어딨어 우리 집에. 못난 애미를 생각해서. 제발 엄마. 그 못난 애미란 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그럼 어쩌겠니? 평생 혼자 결혼하지 말고 살라 그러니? 그렇다고 속이고 결혼할 수도 없잖아. 더군다나 우진 오빠 같은 사람한테. 다 이 애미가 팍팍해서 그런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밖에서 봤으면 못 알아봤겠는데. 저 축하드려요. 박사님이라서 그런지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어서 오게.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어서. 어서 올라오게. 올라오세요. 예. 아유 이렇게 젊은 사람이 박사라니.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 도영이 덕택이.
자, 도영이가 아주 옆 곁에서 간호를 잘해줬었어. 그럼 제가 도영이한테 칭찬 좀 해줘야겠습니다. 일로 앉긴 해요. 그래요. 저기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도영이는 조금도 변한 게 없어. 아니야. 오히려 더 애되게 보일 정도야. 그럴 리가. 아니야, 정말. 왜 날 멀리 하려고 들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물론 그런데 왠지 집에 진영이도 있고 한데 그래서요? 뭔 못난 소리. 빨리, 되도록 빨리 결혼하자, 우리. 너 오늘 음식 차리느라 수고했다. 언니. 응? 왜? 어떡할 건데? 뭘? 결혼 말이야. 정말 할 거야? 그럼 장난으로 하니? 우진 오빠랑?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넌 꼭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언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미 다 지나갔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건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과거 따로 현재 따로일 수가 있어? 난 그래. 어차피 인생이란 각자가 치러야 할 행운을 건 경마야. 그동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지만 이젠 날 위해서 시작할 거야. 맞건을 사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네 일이나 생각해.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고개사 같은 몸이 이미 시작됐어. 언니. 자신 있어. 글쎄, 오늘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진 씨가 일 끝나는 대로 전화해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니요, 나도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게 일은 그냥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겠지만 좀 앉으라는 말씀이라도 좀 하시죠. 앉으시죠. 입금 시켰니? 네. 다음에 한가하실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날짜도 안 잡았단 말이야?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 그래도 날짜부터 잡아야지.
한 2주 정도면 되나? 뭐 결혼 준비하는데 그 정도면 되지.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어디 소풍 가요 지금? 꼭 바캉스 가는 사람 같이.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 없어. 간단하고 검소하게 해. 여자는 남자하고 틀려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데요. 아니 뭐 살림살이는 지금 나한테 있는 것도 다 새 거고. 아유, 난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왜 궁상을 떨어요? 아니요, 정말 근사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참.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어쩜 그럴 수가. 무서워. 무서운 일이야. 그래도 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니. 좁은 게 세상이라고. 세상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밖에 누가 알아요? 나 별장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도 없이 지냈겠어요? 그래도 세상 일은 장담 못하는 거다. 회장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었어요. 단 둘이요. 회장 아들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괜찮아요. 나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대준이죠? 아 이모님이세요? 저 우진입니다. 예, 전번에 대전에 갔을 때 말씀드린 거. 예, 저요 결혼밖에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모님이 올라오셔서 도와주셔야죠. 어서오세요. 어머 웬일이에요? 근처에 왔다가 내 친구 좀 만나보고 곧 들어가 봐야 돼. 차 한잔 할 시간도요? 글쎄, 그럴까? 야, 왜 생활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가게 모임이 뭔가 조금 다르군. 미스 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생각보다 좋은데. 근데 이런 것도 누가 사나? 이게 얼마짜린데요? 아 참, 아까 이모님과 통화를 했었어. 뭐 준비할 건 없어도 이모님이 올라오셔서 결혼 뒷바라지를 해주시겠대. 성미가 급하셔서 글쎄 오늘 즉시 올라오신다지 뭐야? 나가서 찾으면서 얘기해. 그래. 어머 박 사장님.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데이트도 좋지만 비즈니스도 해야죠. 데이트가 아니라 결혼 준비를 위한 만남이야. 그러니까요. 가서 기다리면요 금방 갈게요. 자, 요 위에 카페 에리사라고 있어. 알았어요. 거기서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비즈니스 잘하고 나와. 아유 기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슬픈 건 헤어진 그 사람이 이 친구 여러 방면으로 능력 있군. 벌써 에너지 쪽으로 소문이 파다해. 최우진을 잡으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여자 만날 시간이 있었어? 소문은 무슨 나 이거 김경태 갑자기 초라해지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두고 저 내가 부탁한 그 LPG LNG에 관한 자료 어떻게 됐어? 물론 이 속에 다 있지. 어, 근데 도저히 맨입으로는 안 되겠어. 일찍 왔네. 다른 자리에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앉으세요. 지금보다 자, 미국에서 같이 고생한 친구. 그리움이 나를 울려요. 내 가슴은 어제 김경태라고 합니다. 미인이십니다. 내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름이 처음이지? 빈말 아닙니다. 사람 놀래긴. 아니 아니야.
이 친구 절대로 빚만 하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 놀래기. 어. 자기부터 주문해. 주세요. 파인으로. 나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개성이 없어서요.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뭐 로보트 레드포드 같다는 둥. 그리움이 나를 울려요 내 가슴은 기왕 결혼식을 올릴 바에는 격식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쪽 얘기만 듣고 그냥 간단히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어. 지금 우리 형편에 시계면 반지, 예복을 못 해줄 것도. 엄마까지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이제? 모두 미치기로 작정했어? 제발 쇼 그만해. 연기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언니가 우진이 오빠를 속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너 입 다물지 못해?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결과는 보나 마나야. 언니 괴로워서 못 살아 죽고 싶을 거야. 안 그러면 온전한 여자가 아니라고.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왜 스스로 죄인 되는 거야? 떳떳이 살지 못하고. 제발 조용히 해. 그때 별장이 왔었어. 결제를 받으러 그것도 딱 한 번. 하지만 내 얼굴을 정면을 똑똑히 보지는 못했어. 우진 오빠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 병 고치고 내 학비 되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이야. 늙은 봉 하나 잡았었다고. 진영아, 부탁이야. 오늘 밤에 내 마음 편하게 해줘. 절대로 마음 안 편해. 누가 뭐래도 우진 씨 안 놓쳐. 그건 나의 끝이야. 처절한 종말. 난 도대체 그 일은 이해가 안 돼. 네? 어머 도영 언니, 아우 집에 좀 자주 놀러 오세요. 어차피 여기 와서 살 사람인데. 글쎄 오늘은 늦는데? 오빠가 내 전화도 없었고. 그 아가씨냐? 네 그래요 언니. 안녕. 얄미울 정도로 얌체구나. 네? 아 그렇지 않고 6년 동안이나 유학을 하고 왔으면서 매가 꽁치 가듯 발칵지해서 결혼하려고더니 말이야. 하지만 오빠가 더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거기다가 그동안 돈까지 벌어 큰 소리 칠 수 있으니 말이다. 아니 땅이 시골 어디에 있었는데 그렇게 올랐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서울은 포장마차도 있고 역시 좋아. 유학 전부터 알았단 말이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최근에 만났나 해서. 그랬으면 정말 오래전부터 사귄 사이야? 아니 이 친구가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자네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숨기기는 숨겨놓은 여자 없는 사람이야. 언니. 어, 점심이요. 그래. 너부터 해. 난 생각이 없어. 그럼 먼저 다녀올게요. 그래. 최우진 씨 좀 부탁합니다. 우진 씨, 어젠 잘 들어갔어요? 포장마차에서 그 친구가 간단하게 한잔하고 그냥 들어갔어. 해양에 있다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해양에 있다는 걸 도영이 어떻게 알아? 친구가 전에 거기에 근무했거든요. 어쩐지 좀 낯이 익는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 어떡할래? 난 오늘 좀 늦을 텐데. 참 그리고 이모님 와 계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일 찾아뵐게요. 알았다니까요. 네, 알았어요. 저 무슨 일로 절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아시죠? 뵀죠. 우진이 약혼자요. 어제 처음. 아니요. 그 전부터요.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우진 씨한테는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런지. 그것부터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네, 아직이요. 저도 하도 뜻밖여서 어제 곧장 기환이한테 갔었습니다. 지워버려. 네 머릿속에서 그 여자를 지워버려. 결제를 핑계 삼아 별장에 널 데리고 갔던 건 내 실수야. 이 세상에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만 모르면 돼. 부탁이야.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네, 바로 기환 씨 말대로 절 기억 속에서 지워주세요. 모르는 걸로요. 전 우진 씨를 사랑해요. 그 일을 놓칠 수는 없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니에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비굴하죠. 제가 무섭죠. 저도 그래요. 제가 무서워요. 그럼 우진이 그 친구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진 씨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서운 여자야. 나중에는 눈물까지 동원하더라고. 진심일 거야. 내가 도영 씨를 함부로 말하는 거 기분 상하니? 난 그 여자가 불행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 알고는 그 여자 불쌍한 여자야.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져야지. 방법이 꼭 그거 하나였을까? 없겠지. 너한텐 그 여자가 우선인지 모르지만 우진이 내 친구야.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래. 그 사람한테 못할 짓이라는 거 알아. 부탁이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고. 응? 여우처럼 깔끔했어. 너무 아름다워 난 그 여자가 더욱 미웠지. 그 여자가 미운 그만큼 꼭 그만큼 우리 아버지도 미웠고. 그 여잔 나한테 한 번도 웃음을 보여본 적이 없어. 언제나 찬찬 대리석이었지. 난 그 여자 웃음을 사고 싶어. 내가 하는 일 다 되는데 그것만이 안 되는 거야. 좀 더 있으면 여기저기서 좋은 혼처가 났을 텐데 걘 뭐가 그리 급하다니? 해야죠 이젠. 박사 조카 중신 한번 들려고 그랬더니 방방곡곡 떠들고 댕겼는데 그 가구점은 어디냐? 왜요? 이상해요 이모? 알아보는 데까지는 알아봐야지. 규수 아버지가 뭘 했던 사람이며 족보는 몰라도 대충은 알아야지. 오빠한테 눈총 받지 말고 이모는 좀 가만히 계세요. 내 극성에 가만히 있지 못해. 너희들한테 혈육이 누가 있냐? 이모밖에 더 있어? 그래서 내가 신경을 더 쓰는 거라고. 알았어요 이모.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머 도영 언니. 어서 오세요. 아우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이모님들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진작 찾아뵙는다는 게 늦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옛날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지? 네 이모님. 대학 다닐 때 우진 씨하고 대전에 함께 갔었죠. 그래. 그때 한번 우진 씨가 퇴근을 해서 또 내일로 미룰 수 없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뵈러 왔어요. 오늘은 원체 바빠서 현장을 뛰어다니느라고 가게로 전화도 못했습니다. 그래. 도영이가 집에 와 있는 줄 알았구먼. 네. 이제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니 무슨 얘긴데? 자,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난 진영이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돼. 어머 진영이도 우리와 함께 살면 되고요. 아이고 와서 번거롭게 우리 생각일랑 조금도 하지 마라. 이제 조실부모에서 제가 어머님이 그리워 그래요. 아, 저 두 분 밤새겠어요 이러다가. 뭐 저희 결혼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씨,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우진 씨 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참, 이거 오늘은 완전히 따로따로구나. 이심 전심. 맞아. 우리 이모님이 좋아하셨겠는데? 그런 얼굴 아니시던데? 원래 성미가 그러시잖아. 성미 급한 남자처럼. 내가 집에 없어서 대접이 소홀했겠는데? 천만에. 과일에다 커피까지 잘 먹었어. 가요. 들어오다가 만나게 좀. 용케하는구나. 난 언니가 이쯤에서 그만 끝냈으면 해. 또 시작이니? 나 이런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을? 용서라는 말 쓰면 언니 자존심 상하겠지? 그래서 안 써. 적절할는지 몰라도 이해라고 하겠어. 그럼 넌 내가 꼭 그래, 고백해. 우진 오빠가 꼭 이해를 해줄 것만 같단 말이야. 만약 이해 못하면 그만이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서로 노력할 수 있잖아. 너 같은 철부지가 뭘 알아? 산다는 게 뭔데? 돈이라는 게 뭔데? 딱 한 번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 틈이 없어. 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난 이대로 결혼해. 후회는 없을 거야. 잘 살 자신 있어. 단 하루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거짓말. 언니는 가끔씩 두려워하고 있어. 무서운 거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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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가라는데 뭐 하고 있어? 보기 싫단 말이야. 언니 자신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아니라 언니 자신한테. 언니 자신이 미워서. 더 이상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요, 엄마. 왜 보고만 있어요? 제발 조금도 이상한 생각 마세요, 이모님. 아니 시골에 있는 땅값이 올라 그걸 판 돈으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땅이 아니야. 예? 너 미국에 있을 때 작년에 언젠가 상미 저애하고 서울에 왔다가 도영이 집에 들린 적이 있었어. 지난 일요일에 상미가 들려보자고 해서 말이야. 상미 너 기억 안 나? 아니 그래서요. 그땐 벌써 이사를 했더구나. 집주인이 하는 말이 땅이 아니라 딸년 덕택에 팔자가 피었다고 했었어. 너도 들었지? 전 기억이 잘... 아니, 뭐라고? 도영이는 똑똑해요. 걔가 땅도 팔고 살림 도맡아 했겠죠. 뭐 딸 더 독특해 본 거 아닙니까? 옛 만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어? 내가 말린다고 깊고 깊어진 너희들 사이를 떼놓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야. 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급하기는. 아니 뭐 생사가 걸린 일처럼 그러더래. 그래야 네가 허겁지겁 나와주지. 아니 그럼 아무 일도 없단 말이야? 숨 좀 돌리자. 숨 넘어가겠다. 사람 싱겁긴. 그냥 한 잔 사라 그러면 바쁘단 핑계 댈까봐 그래. 그래 요즘 행은 한가해? 한가하면 큰일 나지. 왜 그런 눈으로 봐? 나한테 얘기하려는 게 뭐야? 너 답답하다. 무슨 일이야? 야, 친구 녀석 불러내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야, 들어. 더 이상은 안 돼요. 돈을 못 줄인다고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좋아. 이제 뭐가 남았지? 아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아니, 그럼 살림살이 하나 차리는데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았어요? 이게 다 거칠애야. 아유, 이건 한국이에요. 여긴 한국식이고요. 아니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알았어요, 그 소리. 근데 어저께는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응. 저 경태 만나느라고. 단 둘이서요? 뭐 남자도 술 먹으면 다 그러지. 뭐 괜히 떠들면서 쓸데없는 소리들도 하고. 경태 씨, 그분이 정말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실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 두 분이 함께 계셨던 것이고 아무래도 소의 별장은 제가 드리는 것이 원찮게 생각지 마십시오. 지난 일과 관계 있는 것들과는 되도록이면 아주 멀어졌으면 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주신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뭡니까? 따로 있습니다. 네, 말씀만 하세요. 소래 별장에서 있었던 시간들은 모두 그곳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전 과거만을 생각하기에 너무 젊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경태 씨, 염려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하지만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절 믿으세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숨기고 싶었을 텐데. 남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멋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경우에 언니가 알아? 몰라요. 진혁이가 왜? 모르게 그냥 내버려도 자꾸 왜? 바보같이 왜? 우진 오빠! 우진 오빠. 왜? 난 모르면 괜찮았을 텐데. 누구세요? 엄마 나요. 그래 잠깐만 우선 전화부터 받고. 네? 네? 아, 네 도영이요. 네 지금 막 들어오나 봐요. 잠깐만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웬일이세요? 우리 집에 전화를 다 해주시고. 괴롭습니다. 우진이한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군데 그러니 무슨 전화야?
아휴, 이제 살 것 같아. 당체 더워서. 한여름 지내시려면 어떡하려고 벌써부터 그러세요? 아휴, 남들은 자식들이 해외로 피서도 보내준다는데. 얘, 이 비좁은 회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릴 거야? 아,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 여자가 돈 좀 있다며. 아니, 여자들은 돈이 아닌데 또 유세를 하는 모양이지? 도영 언니가요? 아, 그러니까 요즘 노요레비가 그렇게 기분이 상해 있지. 밤마다 포금을 하고 들어와 잠도 잘 못 이루고 말이다. 아유, 답답해. 아유, 가서 찬 거 좀 더 가져와라. 네. 아유, 속 터져. 젊은 애가 촌스럽기는. 오빠 성미 원래 그렇잖아요. 너한테 하는 얘기야. 옷 좀 좋은 거 사 입어. 네? 네. 나한테 다녀갔네. 언니가. 아직 몰라요. 언니한텐 알리지 마.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 결혼은요? 해야지 물론. 설마 결심했어. 그냥 결혼하기로. 하지만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야. 우진 오빠 사랑해. 이유는 그것뿐이야. 고마워요. 언니가 알면 안 돼. 모르는 게 좋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두고 봐. 아니,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얼마든지, 뭐든지. 두고 보라고. 너 아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배신할 수는 없어. 그 지알만한 우정 잘못 해석한 거야. 우진이 그 친구가 안 한다는. 그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알만한 우정이라고 했어. 자네가 진실로 그 친구를 아낀다면 자넨 이야기 못해. 아니, 안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약이야. 아니야,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어. 그것도 아주 사정없이. 난 그 여자를 믿고 있어. 자네가 입만 다물어준다면 그 여자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여자야. 우리 아버지도 그 여자가 불행해지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어느 쪽인지 몰라. 뭐가? 어느 쪽을 택해야 행복할지 말이야. 아예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밝혀져서 우진이와의 관계 깨끗이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지도 모른다고. 그 반대야. 단정할 수 없어. 내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여자 자기 행복, 불행, 자기 운명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자야. 그 여자가 행복해진다면 우진이 그 사람도 행복해질 거야.
난 그 여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어. 그 여자가 불행해진다면 나도 괴로울 거야. 그것도 아주 견딜 수 없게 말이야. 규환이. 왜 이러는 거야, 도영이? 우진 씨가 먼저 많이 마시기 시작했잖아. 나도 흠뻑 취하고 싶어. 난 그만 마시겠어. 아직도 술병에 술 많이 남아 있어. 일어나. 나. 자, 밤이 늦었어. 나. 우리들 잘하자고 이게 뭐야?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아. 그리고 쇼핑한 물건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에다 맡겨뒀으니까 걱정할 거 없고. 자, 모르겠어요. 뭘 말이야? 결과는 뭐나 마나야. 언니는 괴로워 못 살아. 죽고 싶을 거야. 안 그러면 온전한 여자가 아니라고. 괴롭습니다. 우진이한테 죄를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왜 스스로 죄인이 되려는 거야? 도영이, 차 세워요. 도영이, 왜 이래? 자, 여기 있습니다. 도영이,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거야? 어? 자, 저쪽으로 서 정신 차리자. 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지 모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여잔지. 도영이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멀쩡해. 오히려 지난 날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아. 지금의 도영이 너. 뭘 한다는 거예요? 도영이. 진영이한테서 다 들어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럼 난 이해해.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거야.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단 말이야? 다 알면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도영이, 다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 진정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 다 필요 없어 이젠. 다. 내가 이해하면 그것이 다 된 거야. 그럼 됐잖아. 도영이 고민이 이제 끝났어. 그 무서운 고통 다 털어버려 이제. 도영이, 추워요. 술이 깨는 모양이군. 어디선가 응? 소슬바람이 불어와요. 도영이, 여름인데도 가을처럼, 늦가을처럼 수수가 다
끝난 허허발판에 서 있는 빛바랜 허수아비처럼. 잘하니까 써. 나 좀 안아주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 마라. 이제 시작이야. 그만 자. 도영이. 도영이. 찾지 마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행복할 자신이. 이젠 사랑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기적을 만들고 싶었는데 우진 씨를 멋지게 깜짝같이 속이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역시 지나친 욕심이었나 봐요. 말 안 하고 숨겨놓은 과거를 가지신 분들 가슴이 뜨끔했을 그럴 드라마였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도 사람이냐, 요즘은 그런 농담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밤 우리들은 여자의 과거와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호정 교수님, 드라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네, 인간의 그 행복과 그 도덕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누구나 다 모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해 나갈 권리가 당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권리, 이 도영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행복을 찾아 나갈 권리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이 이제 반드시 따르게 되겠는데 과연 이 여자의 과거와 도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사에 매달려서 자기네들 자신들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들을 깨뜨려 버린다. 네. 그걸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해요. 엄진자 신장 선생님은 어떤 생각하시면서 드라마 보셨어요? 글쎄, 과거도 과거 나름이겠죠. 저는 이것이 도영 씨의 그 과거는 좀 너무 엄청난 과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편리한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한국에 과연 그렇게 많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이 젊은 지성들에게 여성의 과거와 사랑과 운명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죠.
드라마 재밌게 보셨어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성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바꿔서 남자였다면은 남자의 과거도 저렇게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사회 현재 통념으로는 남자는 용인될 수 있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서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 여자 과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되돌아봐 줘야 되고 현실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뒤에 학생의 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상으로 남자의 과거는 뭐 양의 사항이다 이러는 것 같아요. 여자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과거가 용납된다면 당연히 여자의 과거도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의 일이 아니라 만나서부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참고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여자의 과거는 참고사항 가지고 드라마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네요. 도영이라는 아가씨요. 그 아가씨는 1년 반 동안 회장님 애인하면서 재산도 많이 벌었고 이번에는 이제 결혼하려고 또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쟁이 같지 않으세요? 욕심쟁이에요. 그 여자가 주위의 여건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토영이라는 아가씨는 욕심쟁이랍니다. 근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불행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영이가 이렇게 회장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은 자기 엄마의 뭐 병 간호라든가 동생의 학비를 대준다든가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됐지만은 예전부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귀어 오던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젊은 여자로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옆에 분 들으세요. 결혼을 앞둔 애인에게 과거가 발견됐습니다. 상상법이에요. 그래도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과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과거라는 개념부터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에게 있어서 그때 과거라는 그 상황이 불가피했었다면은 만약에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데 죽어도 사랑했더라면은 그것들이 용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지만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요. 지금 앞에 남학생은 표현은 상당히 점잖겠지만 내용은 그때 가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의 과거가 내가 받아들이기에 수긍할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따지고 할 거예요. 그냥 좋으면은 그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영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드라마 게임이지만 결혼 생활을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들이 사랑만으로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전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여쭤볼게요. 결혼 생활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갖고 있는 과거는 털어놓고 하는 게 결혼 생활에 좋습니까? 그 반대가 더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털어놓지 말라는 것이 통념이죠. 통설이고. 그럼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세요. 저도 아마 털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털어놓지 않을 만한 과거는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애인이 과거가 하나도 없는 여자다 하면은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멋쩍죠? 약간 그런 과거가 좀 있어야 돼요, 더러. 물론 과거도 어떤 종류의 과거냐 하지만은 한마디로 사랑을 해보지 않은 그 여자라면은 또 한 번쯤 생각해봐야죠.
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상대방이요. 제가 저를 예를 든다면 제 상대방 될 여자를 한다면 저와 같이 또 이 같이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경험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사랑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무조건 만나가지고 결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사랑도 한번 해봤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말이죠. 도영이가 1년 반 동안 회장님하고 이제 같이 지냈잖아요. 소득이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큰 거 있고 지금 가게도 큰 가게 갖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서 대충 얼마 정도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한 3, 4억 정도. 아파트 한 채만 해도 그 정도 될 텐데 가게에 뭐 큰 가구 있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5, 6억 내지 1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정도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정도라면은 과거를 하나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할 여성들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돈하고 과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돈 때문에 만들어진 과거니까. 그 정도의 돈을 위해서 과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특히요. 네, 본인은 빼놓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뒤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으시다는 듯 웃으셨는데요. 결혼을 남자가 결혼 직전에 과거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결혼 직전의 과거가요. 제가 알아서 뭐 이렇게 아는 과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고백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텐 이런 과거가 있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식은 괜찮지만 뭐 결혼한 후에라던가 명령적으로 난 이랬으니까 사회에선 이러니까 여자는 받아들여라 이런 식은 허용 안 되고요. 또 만약에 고백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그 과거가 너무 도에 지나친 과거라면 글쎄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남학생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상황 보고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상황 보고라기보다는요. 그렇잖아요. 남한테 들어서 듣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듣는 게 진실하고 서로 믿음이 있는 거고 서로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도 과거 나름인데 말이죠. 어떻게 실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도영이 같은 과거 말이죠. 저런 우리 뭐 여자 편만 들지 말고 이제 용인될 수 있는 과거와 용인될 수 없는 과거를 놓고 분류해 볼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용인될 수 있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영이 경우. 조금 해설을 좀 해주셨으면. 그 상황을 따져보면 아는데요. 그 도영이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이 드셨고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도영이가 그 사실을 갖다가 그 상대방 그 남자한테 속이고 계속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인돼야 한다. 네. 도영이라는 여성은 어느 회장님의 애인이었죠. 네, 그 회장님들이 더러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애인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는 못 들었어도 더러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올리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회장에게는 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향약적으로 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지위에 올라갔으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만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자를 뭐 수단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대발언하셨어요. 여성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해줄 아량이 있으십니까? 전 여성의 과거를 알려고 하질 않겠죠. 그 알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알고 싶지 않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당신의 애인에게 과거가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쫓아보내시겠네요. 아니 좀 말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저라면. 아량이 넓으신 분. 그게 아니고 만약 알게 되면 저도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알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말이죠. 그 우진이라는 친구, 그 친구한테 저런 과거가 있었다면은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드라마 게임까지 나왔을까요? 남자의 과거가? 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어쨌든 지금 우진이는 자기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 이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가 발견되건 어쨌건 의리상이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야 된다고. 예. 본인이라도 하시겠죠? 예. 그 우진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 여동생이 본인 입장이라면 오빠의 결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성할 것 같아요. 앞에 분 말씀이 그 회장님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은 어쨌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아주 중대 발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전적으로 반대인데요. 네,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를 네.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자기 어떤 경제적 어떤 그런 조건들을 그러니까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김 선생님, 더영이가 그 남자한테 그 자기 재산 상태를 얘기할 때 시골에 땅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털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저렇게 알려졌을 일인데. 네. 처음부터 이 털어놓는 것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처음부터 털어놓는다는 것이 왜 그 도영이의 마음에서 제대로 우러나올 수가 없었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털어놔가지고 남자들이 가령 상당수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대개 결혼 전에 혼전 어떤 경험을 갖는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남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그 관대하듯이 여성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대하다면은 얼마든지 털어놔도 상관이 없죠.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여성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철도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동기에서 충분하게 이 속이는 그런 결혼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그거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안 하는 거로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속인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고백해야 될 어떤 잘못 과거에 있었을 때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그런 큰 죄인가 나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의 경우에는 마음의 순결은 지켰어요. 난 마음의 순결은 지켰다고 봅니다. 그런 결혼 생각까지 하고서 무슨 마음의 순결을 지켰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사랑했고 돈도 붙였고 또 결혼했던 동기가 결국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니까 그 순결은 그대로 지켰다고 봅니다. 네. 이 도영이가 우진이한테 돈도 보내줬어요. 네. 그 서 회장한테 받은 돈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마지막에 보냈죠. 금년에 돌아왔고 작년 1년 동안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도영 씨가 그 우진 씨의 공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선심을 써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보내준 거지 그 사람의 공부를 도와서 뭐 이거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글쎄요. 뭐 안 보내준 것보다는 우진 씨 쪽에서는 고맙겠지만 우진 씨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돈을 받았을까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 문제는 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는 저 도영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돈을 붙였다는 증거는 사실 아무것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까? 네.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어떤 수단으로 번 돈을 보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물론 저는요 이 여자가 돈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쉽게 번 셈이죠. 말하자면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돈 많은 해양그룹의 회장님과 결혼생활까지 했다는 것이 방법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다달이인가 이제 돈을 붙였다는 것은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혼수도 뭐 리스트까지 제시하죠. 이 남자가 그만하면 된다니까 더 해야 된다 그럽니다. 따지고 보면 그 돈도 다 서 회장 돈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 그 도영 씨의 태도가 좀 못마땅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 싫은 게, 그러면 남이 모르고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면 어디 가서 몰래 가서 나쁜 짓을 왕창 하고 와도 괜찮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싫고, 또 그런 걸, 물론 이 여자는 목적이 있고 좀 의도적으로 사는 여자니까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그 우진 씨가 와서 결혼을 서두를 적에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좀 생각할 보지도 않고 놓칠까봐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그런 태도며, 또 우진 씨가 과거를 다 알았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택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굉장히 당당한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잘못을 안 저질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그런 태도가 저는 안 좋고, 또 이렇게 혼수를 많이 장만하는 거는 자기의 과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씻어버리고 싶고 남이 보는 거와 같이 근사하게 하고 싶은 하나의 허영적인 태도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혼수를 많이 해가면 해갈수록요. 네. 그 과거에서 얻어진 씨앗들을 더 많이 진열한 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혼수라는 것이 과거에 그 해양그룹 회장님으로부터 들어온 돈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겠지만, 그 혼수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돈들이 모두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있는 돈 가지고 더 많이 잘 써가지고서 좀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경태라고 있죠. 네. 경태라는 청년 또 그 서회장 아들 두 네. 사람 다 붙들고 이 도영이가 그럽니다. 과거는 그 산장에 묻어버리고 싶다. 네. 그야말로 잊어다오. 네. 근데 그때 도영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과거를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만큼 그렇게 쉽게 과거를 묻으려고 하는 그 도영의 태도는 상당히 당돌하기도 하고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는 여자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자는 과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호강을 위해서 그 회장 아무래는 사람하고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병든 어머니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동생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진실로 사랑하는 남자를 미국에 두고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 남자하고 살 때 그 여자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거에 있어서의 희생이 있는 이상은 이젠 당연히 자기가 행복해질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권리를 찾는 방법이라는 것은 과거를 끊어버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호텔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 저를 찾지 마세요 뭐 하면서 네, 사라졌잖아요. 편지 써놓고 나갔죠. 왜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좀 창피했겠죠. 그리고 제가 또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머니 병을 고쳐야 되고 또 동생의 학비를 벌었어야 한다면 반드시 그 길밖에 없었겠는가. 그와 같이 호화롭게 사는 생활을 포기하고 겨우겨우 어머니 병원 비만을 마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그 결혼 약속을 한 우진 씨를 기다리는 태도가 더 안 좋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어느 학생이 얘기했는데 그 대충 우리가 환산을 해보자. 네. 아파트가 앞따져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 액수라면은 그 과거 만들기에 동참했을 여학생들 또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요새 아마 물질이 모두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열쇠같이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는 아마 그렇게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진 씨가 생각하는 도영 씨, 그 미국에서 6년 동안 생각하는 그 도영이는 그런 도영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우진이가 그 도영이 동생이요. 진영이로부터 과거 얘기를, 자기 언니 얘기를 다 듣지 않아요? 네. 듣고 그다음에 만나가지고 언니한테 모르는 척으로 해더라. 네. 그때 그 남자 심리는 뭡니까 그게? 그 도영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만일 그 도영이에게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다면은 도영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또 이제 그 가책을 또 많이 느낄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사랑을 깨뜨리는 것보다는, 깨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자가 도망칠 건 뻔하죠. 그렇게 되면 깨뜨리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차라리 덮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진영이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 그런 태도였다면은 맨 마지막에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중에 그 도영 씨가 우진 씨가 알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도 자기 본인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도영이를 도망가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은 양쪽이 모두 다 술이 아주 만취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 흥분이 돼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도 그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여자도 그 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걸 싹 감추고 있었지만 술을 먹고 나니까 괴로워지고 그리고 사실상 자기 얼굴에서 역력히 무언가 고민이 있는 걸 갖다 감추지 못했고 남자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결국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나 우진 씨의 그 도영 씨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은 그 우진 씨가 그럼 다른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런 얘기가 또 튀어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저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도영 씨 쪽에서는 우진 씨가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면 내가 과거가 있으니까 남편 되는 이 우진 씨마저도 그런 자기도 하나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상계하러 들지 않는가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무언가는 두 사람이 서로가 딱 이렇게 마주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될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도영 씨를 어떻게 보면 더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론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저건 또 뭡니까? 그 여동생이 가서 진영이가 가가지고 자기 형부 될 사람한테 우리 언니는 이러고 저러고 저랬대 하고 얘기한 건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아, 그건 뭐 가만히 있으면 불고지죄에 걸릴까봐 그랬던 건 아닐 거고. 네. 어쨌든 그 순수한 그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순수한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언니가 그런 과거의 사실을 감추고 결혼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제 대개 순수한 여성들은 순진한 여성들은 대개 그런 생각을 갖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그것이 들통났을 때 더욱 큰 파탄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만큼 순진한 여학생의 입장이라고 할 때 속으로 품고 있는 그런 가책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를 생각했을 때 언니도 자기가 그동안에 일생 동안 같이 언니하고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언니가 도저히 그 과거의 사실을 감추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못 살 거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터뜨려가지고 이미 다 밝히고 난 다음에 결론을 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엄 선생님 아까 차라리 서로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러셨잖아요. 충이 나가지고.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남자가 많은 그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남자는 또 1년 동안이나마 학비를 보조받았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그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또 과거에 사랑하던 그런 감정도 있어서 내가 이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요즘 세상에 내가 유학까지 와서 소금물도 좀 먹었는데 그런 마음도 좀 있을런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뭐 강하게 잡는다면 도영 씨와 결혼이 되겠죠. 그러나 도영 씨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저는 그 정말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그 병, 마음의 병 같은 거 그런 걸 없애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이 정지하는 것이 피차를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엄 선생님 지금 두 사람이 결합을 반대하시겠습니까? 김 교수님 입장 어떠십니까?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은 과거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두 남녀 간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어떤 경우에는 이 증오, 분노가 터뜨려질 때가 있죠. 소위 그 질투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도영이가 과거에 딴 남자와 그런 관계가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이 질투심으로 폭발해서 오히려 더 파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과거에 자기 어머니나 동생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피해자라서 그런 걸 겪었다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말하자면 한 마리의 그 상처 입은 새입니다. 그런 상처 입은 새를 감싸고 허물있음을 두둔해 주는 것이 남성의 진짜 사랑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 여기 학생들 의견 좀 물어보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이 상처 입은 한 마리 새를 남자답게 보호하자 하시는 말씀이고 엄진자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결혼이 사실은 어떤 마음의 병 또는 불행의 씨앗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의견 한번 물어보죠. 두 사람이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나머지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아니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죠. 네. 그러나 그렇게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생님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과거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파탄이 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 많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처음부터 고백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정도라면 내가 용서해준다. 오히려 네가 일찌감치 고백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막상 결혼했다가도 살면서 너는 그런 여자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여자는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깊은 관계는 없었어요. 편지 몇 통 나눈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들 고백했더니 네가 편지만 나눴겠느냐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도 있어 결국은 또 그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진 씨가 한국 남자이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는 쪽으로 가기는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진 씨를 위해서나 도영 씨를 위해서나 이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으로서 네. 없으면 안 될 사람일 것인가를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경우 뭐 우리나라만도 아니겠죠. 네. 그 남자들의 과거는 양의 사항으로 슥슥 넘어가고 네. 여자들의 과거는 뭐 징벌 사항처럼 돼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그 외국의 작품 속에서는, 가령 테스 같은 작품 속에서는 그 클레어가 자기 자신은 자발적으로 자기 뜻에 의해서 딴 여자들과 방탕을 저질렀고 그 여자 테스는 강간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고 출산까지 했는데 그걸 용납을 못했다. 또 무슨 그 나다니엘 호손의 그 작품 주홍글씨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역시 그 여자는 간통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자기 남편이 밀림 속으로 사라져버리고서 죽은 거로 모두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딴 남자와 관계가 이루어진 거.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 이제 과거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마 서양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 역사의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자가 자기 과거를 남자들한테 고백할 땐 되게 이제 그 사랑하니까 네. 내 전부를 보여주고 싶어서 깨끗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그 깨끗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않죠. 그거 가지고 문제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글쎄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서양에서도 남자들이 같은 값이면 상대방이 순결한 것을 저는 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나름이죠.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한 번 가진 실수도 과거고 이 여자같이 1년 반 동안 산 것도 과거인데 이거는 뭐 여자 대단히 그 위장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단순히 그 실수에 의해서 또 어쩌다 모르고 한 번에 의해서 가진 과거하고는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거래지만 그렇죠. 좀 구별해 가자. 네, 구별한 거니까 이거를 숨긴다는 그 자체는 그 부부 사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것을 속이고 간다는 건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고민을 왜 합니까? 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에는 왜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말아야죠. 근데 남자들은 되게 여자의 과거를 궁금해하고 이럽니다. 네. 뭐 70 먹은 할아버지도 70 먹은 할머니 옛날 과거 듣고 뭐 이혼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여자 과거를 궁금해하는 건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그렇게 자꾸 캡니까? 그건 하나의 상처인데 상처라는 건 덮어두고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상처에다 더 많이 흠집을 주는 것이 그게 어째서 옳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그 과거를 캐는 그 남성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남성 때문에 여자들이 자꾸 숨긴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쩔 때리 없습니다. 잡아떼는 게 죄래요. 일종의 뭐 부도덕 강자 같기도 하고요. 잡아떼쓰는 아니요. 과거는 그거는 아니죠. 그 남성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는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자의 과거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아까 또 어떤 남학생은 그 회장님쯤 되면은 뭐 저런 애인도 있어야 된다 하는 아주 폭넓은 네. 중대 발언을 했는데 회장님들의 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마디로 더 뭐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문제는 이 회장님이란 분이 그 부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호랍인지도 모른다. 네, 호랍일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 사람이 다시 재혼했을 경우에 더러 자기의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자식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사회에 어떤 체면 문제에 걸린다든가 했을 때는 몰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뭐 때문에 막습니까? 그 남한테 해를 아무것도 안 끼친 겁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랍일 생각합니다. 경우에. 네, 호랍일 경우에 당당하죠. 그건. 선생님 그 여성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취급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그 뭐 요즘도 뭐 어느 공직자의 뭐 내연의 처가 문제되고 했는데 네. 무슨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젊은 여성과의 그런 관계가 빈도가 점점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는 원래 제가 있었던 기관이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변호사를 상담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스캔들이 무슨 문제됐을 때는 거기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사례가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밤도 늦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 교수님께서는 그 우진한테 이제 바꿔서 하시죠. 그 도영이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과거에 있어서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어떤 잘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될 수 있는 대로 애초부터 만들지 않은 것이 상책이고 동시에 다만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도망을 쳤는데 그러나 좀 기다려 봐가지고 만일 남자가 다시 자기를 찾아온다면 결합을 하는 것이 남자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네. 선생님은 그 신랑감이 우진 씨. 우진 씨요. 네. 정말로 도영이를 그러니까 온전했을 때의 그 도영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미인이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과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령을 가진 남자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좀 고민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 드라마를 또 저희들 토론을 보신 회장님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젊고 어리고 착한 젊은 여성들을 너무 많이 애인으로 거느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드라마 게임 자꾸 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울수록 과거 만들기에 삼가셔야만 됩니다. 여자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 인생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어디 가서 펴봐도 부끄러움 없이 육하원칙을 다 적을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한 장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자들은 더 심한 거죠. 지금 이 순간 부인에게 자기의 과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남성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영원히 축복받을 겁니다. 내주에 뵙겠습니다.